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테마를 잘 따라가면 남들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고요. 테마를 잘 따라가면 남들이 손해를 볼 때에도 그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시간, 오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안 좋긴 한데 우리 네. 시장도 거의 연 저점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좀 네, 투자자분들을 위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의 패닉 수준인데요. 네네. 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썰물이 돼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가슴까지 밀물대 차 있을 때는 누가 그 팬티를 입고 수영하고 있는지 벗고 수영하는지 모르죠. 네네. 그렇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팬티를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장일 때는 누가 하수건 고수건 다 자기가 잘라서 돈을 버는 줄 알아요. 네네. 그렇지만 썰물 즉 패닉이 왔을 때 비로소 하수와 고수가 갈린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위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업이 있으면 며칠 전까지는 주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5,000원이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일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5,000원이 비로소 5,000원이 되면 다 나쁘게 보면서 던지기 바쁩니다. 하지만 네네. 누가 투매를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에 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바로 패닉장을 잘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놓지 마시고 망연자실해 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시장이 반등이 왔을 때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있는 종목으로 재편하는 기회를 삼으신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반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시장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자, 오늘의 주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따라가 볼 만한 테마는 무엇이 있을지 저희가 바로 뒤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겁니다. 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임박했을 때 인도적 지원 관련주를 주목하라라고 제목을 정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쌀 보내고 아니면 의약품 보내고 아니면 비료 보내고 이런 것들은 네, 인도적 그렇죠. 지원이라고 하죠. 제가 제목을 임박한 북한 인도적 지원 이렇게 네네. 보냈는데 좀 말을 너무 좀 이쁘게 좀 포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박했다는 말을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어제 접한 뉴스 때문에 그런데 그 네네. 뉴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좀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이제 먼저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것이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정치적 부담 없이 시행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인도적 지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북한의 인도적 차원의 기술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물자는 지원하겠다. 인도적 차원의 기술이라는 말을 유엔에서도 쓰고 있는데 왜 기술이라고 했는지 제가 좀 이따 그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의료, 산림, 농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의료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신풍제약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신풍제약을 언급드리면서 네네. 말라리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7,000원대에서 목표가 10,000원 얘기했는데 10,000원을 훌쩍 말라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10,000원을 훌쩍 넘어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료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임박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임박한 산림, 농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산림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언뜻 드는 생각은 비료 정도 떠오르는데. 네, 그동안 이게 새로운 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남북 경협 부분은 과거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 산림 이런 부분은요. 네. 그래서 그동안 남북 농업 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1991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협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은 네. 역사가 일천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산림 농업 부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규모도 1991년도에 250억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좀 8조 원 이상이 좀 집행됐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네네. 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2000년부터 지원된 정부의 남북 협력 기금 예산의 대부분이
산림이나 식량 지원, 비료 등의 형태로 좀 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협동농장, 양묘장, 양돈장, 농장건설, 농약, 농업 기반 조성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북한의 어떤 농업과 산림이 굉장히 좀 낙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히스토리를 갖고 진행이 됐던 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펼쳐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산림 농업 부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남북농업협력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산림이나 농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남북 교류가 이게 교착 상태에 있었을 때 이 농업 교류가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 11월부터 이제 산림 협력이 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바로 좀 해보고 주시죠. 11월부터 남북 산림 협력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타임라인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네. 얘기들. 관련 섹터가 제가 아까 그 농업 부분, 산림 부분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좀 섹터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섹터가 이제 비료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비, 효성, OMB, 남해화학, 대유 같은 종목들이 되겠고, 사료 관련주를 본다면 현대사료, 우성사료, 한일사료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되겠고요. 이 사료 관련주는 실질적으로 그 민간단체인 군 네이버스라고 좀 들어보셨죠. 여기서 2006년도에 북한 남포에 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 공장을 신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지금 축산업도 역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심각한 사료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1월에 산림 부분에 이제 사업이 임박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산림 관련주는 이제 북한의 한 산림의 30% 이상이 지금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폐화됐다는 거는 거의 이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고사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죠. 뗄감이 없어서 나무를 그렇게 베어갔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방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굉장히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게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방제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청이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좀 출범을 좀 시켰는데요. 관련주로는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성창기업, 경농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카테고리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리고 산림 관련주까지 나눠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대북 관련주로 많이 들어봤던 종목들을 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조비, 경농,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현대사료, 우성사료, 한일사료,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종목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종목이고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탑픽주로 오늘 갖고 나온 기업은 경농입니다. 이유는요? 경농을 갖고 나온 이유는 제가 아까 임박한이라는 단어를 썼죠. 임박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남북 경협에 지금까지 남북 경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많은데 아직까지 이 정권 들어서 새롭게 스타트를 끄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무성하고 산림이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경농이 남북 경협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큰 종목이 됐어요. 이 뉴스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 산림 협력의 구체적 청사진이 병충해 공동 방제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림청에 따르면 빠르면 11월부터 접경 지역의 방제 작업에 돌입하는 걸로 협의 중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산림 협력,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산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산림이라고 한다면 묘목을 지원해서 나무를 심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북한에 가져가는 부분들이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엔 제재 좀 지금 때문에. 또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미국하고도 뭐 지금 뭐 어떤 뭐 너무 앞서 나가네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부담이 없는 부분부터 하자. 그래서 방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 2015년도에 사례가 있어요. 그 2015년도에 금강산 방제 작업 네. 이거를 강원도에서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네. 3년 만에 남북 간의 공동 방제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산림협력의 교류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병충해 지금 공동 방제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냐면 그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100% 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소나무들이 이걸로 고사가 됐고 이걸 방지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 남산에서 3년 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생겨서 긴급 방제를 실시했는데 이 방제 기술을 북한에 이번 방제를 통해서 전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엔에서 네. 인도적 차원의 물자 및 기술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북한에.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어제 나온 뉴스를 보고 이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의 광급공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경농이 실시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네. 이제 경농에서 나온 농약을 가지고 소나무 방제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좀 실시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11월에 산림청에서 예정대로 북한과 접경 지역의 방제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남북 경협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기업이 경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네.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농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1957년도에 설립된 기업이니까요. 뭐 네. 역사가 좀 상당한 기업이고 이제 농약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좀 매출액이라든지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종속 회사로 좀 조비가 있습니다. 조비는 네. 이제 비료를 만드는 회사죠.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조비는 하루 종일 빨간불을 좀 켜고 있기 때문에 경농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일단은 조비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경농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농의 중앙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에서 최초의 다양한 제품들을 그동안 좀 공급을 계속해서 좀 했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농약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인도적 협력의 인도적 차원의 산림협력이 방제에서 실시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산림협력, 어떤 교류가 진행된다 말은 무성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이제 11월부터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본다면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했던 남북 경협의 첫 번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가는 뭐 13,000원부터 해서 충분한 좀 하락을 그동안 겪은 상태입니다. 좀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밀리고 네네. 어제 하락하고 좀 오늘도 장중에 좀 크게 변동성이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 대비해서 물론 하반기에 되면 좀 계절적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의 순이익을 집계를 해보면 네. 한 PER이 한 5배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펀더멘탈도 굉장히 좀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 손절가는 한 7,700원 선 라인을 지금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좀 충분히 잘 놓고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하락의 급락이 출발했던 한 이틀 전에 불과 10,000원대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보시면 되겠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0,000원대라는 가격은 이 회사의 뭐 펀더멘탈만큼 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1월에 경협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12,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어떤 물품이 오가거나 금전 거래가 오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기술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놓고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관련주로 경농을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8,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10,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으로 잡아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